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남자 아이돌 자니즈의 스마비 성상납 논란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게 왜 큰 논란이냐면 이 스마프가 일본에 있어가지고는 국민 아이돌입니다. 어느 정도 국민 아이돌이냐면 뭐 H.O.T 정도도 아니야. 서른도, 나훈아, 남진이 함께 그룹에 있었던 거야. 조용필까지. 이 네 명이 한 그룹이야. 남자 그룹인 거야. 야, 이거 미쳤죠?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아이돌이고 여전히 TV에도 나오고 프로그램 MC도 보고 이래. 아이돌 그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가끔씩 노래도 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국민 MC 이경규, 강호동, 유재석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 그룹인 거야. 아라시의 선배고 아라시 윗등급입니다. 얘네들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아라시가 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 그룹이 성상납 논란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터져가지고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 논란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라덴한테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이거죠.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누가 있냐면 그 기무라 타쿠야, 일본의 원빈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이 그룹이고, 그 다음에 한국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던 초난강 스요시도 이 그룹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두 명이 일반인들한테 뭐 가장 유명하죠. 자, 일단 초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자니즈가 어마어마하게 일본에서 연예계에 영향력이 커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SM인데 SM 이상으로 방송에 영향력이 커가지고 진짜 H.O.T가 대한민국을 먹었을 당시에 H.O.T에서 탈퇴한 애들을 방송 출연 못하게 SM이 막았잖아? 그것처럼 얘네들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 아이돌이 무슨 논란이 터지잖아? 그러면 언론사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보도하지 말라고 압박을 주고, 너네 방송 누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너네 방송국에 우리 애들 안 보내. 너 그쪽 PD 마음에 안 든다. PD 바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다 이거예요. 게다가 어느 정도 미친 회사였냐면 이제 남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뽑아가지고 남자 아이돌로 데뷔시키기 위한 연습생을 했었는데, 연습생을 뽑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켰었는데, 그때 이 자니즈의 회장이 자니 키타가와가 이 소년들을 성추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이고 언론에서 조금씩 나왔었는데 요거를 다 무마를 시킵니다. 언론에서 못 떠들게끔. 근데 결국에는 이 키타가와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보도가 됩니다. 일본 언론은 아무리 제보를 해도 보도를 안 해줘. 그 정도로 힘이 막강했던 거야. 근데 얘가 죽고 나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에서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가지고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다 이거죠. 참고로 조누는 이 사건을 다뤘다가 유튜브 채널이 터졌습니다. 이거 신고당해가지고 내려갔어 영상이. 야, 유튜브한테까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때 사진 다 박아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면서 1시간 넘게 막 이야기했다가, 그쵸.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자니즈 제국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 언론에서까지 터트리게 되면서 더 이상 이거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회장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뻔뻔하게 굴다가 결국에는 대가리 받고 이제 회사 이름을 자니즈에서 스마일업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꾸고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하고 회사는 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뭐 근데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연예인들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회사 문 닫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다웅하고 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역사를 없애겠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운영하는 주체는 그대로였다 이거죠. 어쨌든 새로운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 차려가지고 뭐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걸 차려가지고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자니즈 남자 아이돌 애들을 다 옮겨요. 그쵸, 간판만 갈아 끼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스마브에 이제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 음치로 유명한데 어쨌든 얘는 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니즈에서 소속사를 옮겨가지고 1인 소속사를 세워서 이제 방송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방송국한테 성상납을 받은 거야. 방송국에서 나카이한테 네가 좋아하는 아나운서 초이스 해봐. 그러면 회식이라면서 아나운서를 불러. 그런 다음에 나카이랑 아나운서를 단둘이 있게 해주고 나카이가 그 여자를 강간한 성추행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이 나카이 마사히로의 성폭행 사건인데 일단 일본 열도가 크게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국민 아이돌이었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아는 그룹이었단 말이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다타이토츠노 하나였나? 넘버원이 아니라도 괜찮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 원이니까 하는 가사가 있었단 말이야. 일본인들 다 아는 노래거든. 진짜 거의 애국가 수준으로 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 있잖아.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노래 있잖아. 전 국민이 다 알잖아. 아빠 힘내세요 하는 것들.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 알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노래로서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노래가 이제 이 스마브의 노래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아이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굉장히 일본 국민들한테 큰 충격이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니즈라는 소속사의 힘이 얼마나 크며 방송국이 성상납을 하고 언론이 이 사건을 입담을 정도라니 얘네들이 무슨 정치인 총리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쵸? 비 내리는 호남선 담행열차 아싸. 어쨌든 요즘엔 아파트가 더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털리게 된 거는 이 자니즈 제국의 수장이 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니 키타가와가 살아있었으면 이 사건도 묻을 수 있었어. 애초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 수장이 죽은 다음에 자니즈의 어깨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실제로 여전히 자니즈 남자 아이돌들은 인기 있고 방송국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남자 아이돌은 자니즈다 라는 공식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남자 아이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니즈의 어깨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빵 하고 터져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간문춘 외에는 잘 안 다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주간문춘 외에는 안 다루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야. 너네들 진짜 언론 맞냐? 어떻게 이런 큰 사건을 주간문춘 외에 안 다룰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언론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욕하니까 이 언론들도 이제 자니즈의 등을 돌리고 하나둘씩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글로벌 뉴스까지 뜨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더 이상 얘네들 이 사건 묻으려고 힘을 보탰다가는 같이 나락을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모두가 이제 등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 자니 키타가와 성착취 사건 때도 글로벌 뉴스 탔었는데 이번에는 나카이 후지티비 성상납 스캔들이 글로벌 뉴스를 타게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게다가 자니 키타가와는 이미 죽은 놈이고 다 늙은 할아버지고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 나카이 때는 후지티비라는 방송국
그냥 뭐 케이블 방송국 이딴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SBS, KBS, MBC란 말이야. 거기에서 터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게다가 후지TV 지분의 6%예요. 이거 6%를 갖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문제 제기하면서 경영진 믿을 수 없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가지고 얘네들 지분을 다 매수해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뉴스에서 더욱더 이 사건이 크게 번지고 있어요. 성상납 스캔들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후지TV는 이제 광고 막 다 끊기고 지금 개판 5분 전이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상납 스캔들 터지고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난리치고 글로벌 뉴스에도 뉴스가 막 나온다?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주식이 완전 개박살 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 그쵸? 근데 놀랍게도 올랐어. 주가가 빠지다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주식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 행동주의 펀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겠다 이런 건데 얘네들이 주식을 6%밖에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지분을 매입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냐. 그쵸?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동과 날조를 하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에요. 이 삼성도 이 행동주의 펀드한테 물려가지고 왜 아들내미한테 삼성을 물려주려고 그런 식으로 회사 돈을 너네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강요를 하냐. 이래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막 들고 일어났을 때도 삼성이 뭐랬어? 외국의 기업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을 뺏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개 헛소리 했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삼성은 지켜졌는데 지켜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얘 주식들은 왜 오르냐면 후지TV의 주식은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가 입을 터니까 얘네들이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지 이제 행동주의 펀드한테 지분을 양도하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더 비싸게 행동주의 펀드가 사줄 거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의 이제 행동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 설거지 스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 애들은 다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라서. 자, 게다가 범죄자인 나카이도 태도가 나빠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후지TV가 이제 나카이가 초이스한 여자 아나운서랑 술자리를 세팅을 딱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아나운서는 오늘 이제 중요한 거래처랑 술자리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인사도 좀 드리고 자리 좀 참석해라 이래가지고 회식인 줄 알고 아나운서는 갔단 말이야.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갑자기 회사 상사는 연락 두절되고 말도 없이 도탁해내가지고 오지도 않고 나랑 나카이랑 단둘인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감금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임신했다고 하니까 낙태하라고 협박하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라. 말했다가는 네 커리어도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들통이 나니까 나카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나한테 뭐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방송 하차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악플러들한테 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건은 이제 합의금도 내고 끝난 사건인데 왜 이걸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미친놈이죠.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서 내가 방송 하차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주간문춘에 보도가 됐는데, 주간문춘에서 사건을 묻기 위해서 나카이가 여성한테 합의금으로 9억 원을 지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사건이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9억 원이나 합의금을 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나카이가 그런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꽃뱀이네. 여자가 돈을 노리고 이거 터뜨리겠다고 나카이 협박해가지고, 나카이는 방송 이미지도 있으니까 9억이나 줬구나,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카이가 저렇게 떳떳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다투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이런 거야. 근데 이 피해자 여성이 안 참고 그냥 다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주간문춘 보도에 9억 원이란 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나는 그 9억 원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카이는 9억 원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굳이 내가 9억 원 안 줬다라고 정정을 안 한 거야. 왜? 9억 원 줬다고 하면 내가 이제 가해자로서 도리는 다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엄청 많은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어쨌든 죄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굳이 대응을 안 한 거야. 어차피 내 이미지 좋아지는 가짜 뉴스니까. 그렇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후지TV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우리 직원이랑은 관계없고 나카이 개인의 범죄다 이러면서 선을 딱 그었는데, 결국에는 후지TV가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 피해자의 이제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다 들통이 나서 이제는 후지TV도 자신들이 엮여 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후지TV가 막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기자 불러가지고 해명을 하면서도 개떡 같은 소리 해가지고 욕 많이 처먹었는데, 게다가 뭐 짧은 시간이었나? 10분 했나? 그 다음에 녹화 금지, 촬영 금지, 질문 금지 이러고, 질문 또 자기들이 심어놓은 뿌락치들한테만 자기들이 콕콕 집어가지고 자기들 듣고 싶은 질문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준비한 대답만 하고 이래가지고 짜고 치는 기자회견이라서 또 오지게 욕을 처먹었었다 이거죠. 일본 언론이 다 썩어 빠졌긴 해요. 게다가 이 나카이가 결국에는 지 죄를 인정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쓴 글이 논란이 됐었는데, 대충 뭐 이렇쿵 저렇쿵 은퇴한다, 폐를 끼쳤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러죠. 그러면서 자기 팬클럽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만났어야 됐는데 만나지 못했다, 근데 꼭 마지막이라도 꼭 한 번은 만났어야 됐다, 이렇게 얼굴도 못 비치고 가게 돼서 정말로 죄송하다 이런 말 합니다. 마지막에 사요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개빡쳤어요. 왜냐면 역겨운 범죄자잖아. 그쵸? 근데 집단에는 자기 팬들이 아직까지 자기를 좋아해준다고 생각하나 봐. 지 나름대로 이 애모의함을 연출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역겨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피해자인 와타나베 나기사라는 아나운서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그러니까 이제 초이스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뻐서 피해를 본 거죠. 내가 아는 그 와타나베 씨랑은 생긴 게 완전 다르네. 그쵸? 이름은 줄리아가 더 이쁘긴 한데, 그리고 상당히 예뻐요 진짜로. 근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 굉장히 힘들 텐데. 그쵸? 꼬리표가 계속 달리고 따라다닐 텐데 이뻐서 초이스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누나 말하는 것도 그 글 또 봤는데, 자기가 못 터뜨릴 줄 알고, 그러니까 몇 년간 계속 성상납을 해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애들이 아나운서
입사해가지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나 이런 거 못한다 하면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거란 말이야. 이 개인의 힘으로 싸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겁도 나고, 그쵸?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말 맨날 똑같아. 너 여기서 생각 잘해라. 네가 계속 아나운서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자기네들 또 야쿠자랑 연관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의뢰 협박을 하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다. 그쵸? 어쨌든 이 피해가 공론화가 되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도 피해를 봤다 이러면서 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지TV에서 이런 식으로 논란이 터지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우리 방송국은 그런 거 없는지 딱 빨리 실태 조사해라.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 여자 아나운서 데리고 가는 거 금지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제 일본 방송국이 이런 폐단을 이제 없애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아나운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성상납하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없어진 거고, 지금 이렇게 난리 나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실태 조사해가지고 우리 방송국에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했던 애들이에요. 했던 애들이고 지금은 보여주기 쇼로서 한동안은 안 할 겁니다. 그게 한 1년 정도는 갈려나? 그렇죠. 나중에 또 하는 놈들이라서 얘네들의 이런 식의 행동은 믿을 게 못 돼요. 게다가 이 나카이가 진짜 뻔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성폭행을 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뻔뻔한 게 자기가 강간범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애가 나를 고소하지 못할 거,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 못할 걸 아니까 이제 오히려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이러면서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스마트폰 스탠드를 선물해줬대. 병실에서 스마트폰 스탠드에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끼워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미친 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면 또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친분이 있었고 우리는 연인 관계였고 이러면서 옛날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200만 원 위로금에 이제 선물도 줬었다 이러면서 방송국이나 그럴 데서 미담으로 입을 털었을 만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범죄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미치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들통이 났다 이거죠. 어쨌든 상당히 역겨운 친구긴 해요. 친구라고 했네. 역겨운 범죄자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소수의 힘없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진짜 언론 주간문춘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루시아랑 마우마우 사건도 많은 버튜버 시청자들이 루시아라는 꽃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걔네들의 눈을 띄게 해줬잖아. 그쵸? 게다가 막 루시아뿐만 아니라 자니즈한테도 굴하지 않고 참 언론인의 모습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정말로 멋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가지고 진실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 당당히 맞서 싸워가지고 보여준 주간문춘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덴 이야기 하자고? 다 왔어. 그렇죠? 자, 근데 왜 지금 라덴이 이 사건에 엮였냐? 라덴이 베개 영업을 했냐? 아닙니다. 라덴이 왜 방송에서 쳐오랐냐면 자기가 이번에 3D 라이브를 하잖아. 2월에 2월에 잠깐만 2월 며칠이더라? 2월 4일날 화요일에 라덴 3D 라이브를 합니다. 그 3D 라이브에 스마베 노래를 녹화를 떠놓은 거야. 그쵸? 근데 지금 나카이가 성상납 스캔들 터져가지고 나락갔잖아. 사람들이
스마트에 대한 분노가 맥스를 찍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3D 라이브에 스마트의 노래를 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노래가 무슨 잘못이냐, 그래 알긴 알겠어. 근데 이 시국에 감히 스마트 노래를 해? 라는 이야기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쵸?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운영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재수록 하자 이랬는데, 라덴 입장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3D 라이브의 컨셉이 있단 말이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노래를 할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준비한 곡을 못 부르게 된다? 그러면 그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준비 새로 해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얘는 노래를 못 불러요. 개음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를 수 있는 곡이 한정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녹음한 곡도 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부르는 곡인데, 이런 자기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요인 때문에, 원곡자 사건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곡을 못 부른다? 그러면 메네라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이제 자기가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은 워낙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다른 곡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재수록만 시켜주면 메네라 터질 것도 없어요. 그쵸? 노래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는 노래도 많고, 그쵸? 부르고 싶은 노래도 많은데 이 3D 라이브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고민해가지고 선곡한 곡인데, 이 곡 안 된다고 다시 하라고 하면 그냥 딴 곡 하면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라덴 입장에서는 음치라서 연습 시간도 부족하고 재수록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질질 짰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로라이브도 이 성삼납 스캔들에 엮여버렸는데, 어떻게 엮였냐면, 호로라이브가 벌써 원피스 오프닝을 2번 담당했어요. 칼리오페가 한 번 하고, 호로라이브 멤버 후부키, 마린, 와타메, 키아라, 벨즈, 코보가 원피스 오프닝을 또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피스 방영하는 방송국이 후지 텔레비인데, 여기서 이제 호로라이브 애들이 원피스 오프닝을 담당하게 되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호로라이브도 베개 영업해가지고 원피스 오프닝 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터졌다 이거죠. 그쵸? 왜 이게 어이가 없어? 맞잖아. 야구가 뭐랬어? 재미는 있는데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인기가 없는 애들, 걔네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면서 버튜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짧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판때기 주는 사업이라고, 못생긴 애들한테. 그쵸? 요즘 이제 버튜버 업계가 커지고 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예쁜 애들도 자꾸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요즘 버튜버 아랫 사람이 예쁜 애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원래 태생은 못생긴 친구들이 하는 게 바로 버튜버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생겨서 무조건 베개 영업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팬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로라이브의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뭐 스텔라이브의 거래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스텔라이브한테 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 그러면 솔직히 대표랑 술자리 정도는 하거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잖아. 그러면 나 칸나 좋아하는데 요 칸나 한번 얼굴 좀 비춰주면 안 되나? 이 정도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내가 말 안 하지. 회사 직원 시켜가지고 직원이, 아이 강 사장님, 저희 사장님께서 칸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술자리에 한번 불러주실 수 있냐? 그러면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기든 이쁘든 제끼고 그냥 팬심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 든단 말이야. 그쵸?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성우라든지 이제 버튜버 안에 사람 불러가지고 영업을 하고 거래처랑 술자리를 갖고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래처랑 함께하는 술자리에 버튜버가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성상납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원래 술자리에서 마쿠라까지 가냐 안 가냐의 문제지, 술자리까지 가는 거는 진짜 일반적입니다. 영업으로서 술자리 정도는 충분히 갈만하니까. 그쵸? 근데 영업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따내야 되는 일이고,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따냈다?
계약을 따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거래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버튜버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불러가지고 영업에 써먹을 수도 있다니까. 그게 비즈니스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뭐 호쇼 마린, 사쿠라 미코 이런 애들만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같이 술자리 정도 했을 가능성 있다 이거죠. 게다가 사쿠라 미코 막 기업 안건 어마어마하게 받잖아. 게다가 도쿄 홍보대사까지 했잖아. 야, 도쿄 홍보대사까지 했으면 관공서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랑 술자리 한번 했어.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술자리에서 접대하는 게 너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있어가지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한번 술자리 가지고 친목을 다져놓으면 일하기도 편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불법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접대를 세게 한다고 마쿠라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지. 마쿠라까지 아니라면 충분히 이거는 영업적으로 문제없는 내용이긴 하다 이거죠. 게다가 실제로 소드아트 온라인 안건에서는 작가가 사쿠라 미코 좋아해가지고 사쿠라 미코 불러주면 내 방송 나간다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방송에서 봤잖아. 방송 끝나고 나면 뒤풀이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게다가 버튜버 입장에서는 안건 주는 업체가 뭐 뒤풀이 하자고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거 거절하는 애였으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사쿠라 미코나 호쇼 마린이나 그런 식으로 영업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클 수가 있었던 거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얼굴까지 이쁘다? 그러면 실제로 마쿠라 영업까지 갔을 가능성도 높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일단 버튜버 애들이 못생긴 데다가 마쿠라 영업은 아쉬운 게 있으면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돌 소속 사무소인데 아이돌이 뭐 음방에 출연해야 된다, 앨범을 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잖아. CM에 나간다든지 방송에 레귤러로 꽂아준다든지 그런 걸 따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 안건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기본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래처에 거래를 따내려고 마쿠라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왜냐면 기업들도 홍보 효과를 노려가지고 이제 호로라이브한테 안건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안 달래가면서 막 따내야 되는 그런 안건은 많지가 않다 이거죠. 아오는 확실히 예쁘다 보니까 실제로 아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뭐 성희롱도 당하고 그랬다고 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 못 믿고 막 이짐에도 당했다 하고 지하 아이돌 시절 좋은 추억은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 애들은 못생겼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라고 하기에는 일러. 왜? 호로라이브 애들이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 회사가 방송 외에 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다. 회사 초기랑 비교해가지고 너무 시키는 일이 많고 이거는 내가 원하던 활동 방향이 아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그만뒀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얘네들한테 베개 영업 시킨 거 아니냐. 이거 술자리 불러가지고 후지TV 애들한테 술 따르게 시킨 거 아니냐. 그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라니까. 괜히 지금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아까 뭐 베개 영업이랑 라덴이랑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저는 이 새끼 또 낚시.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갖고 온 거야. 얘네들이 방송 외적으로 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고 난리를 쳤다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할 수가 없다. 그쵸? 야, 그래가지고 회사가 영업에 버튜버 맨날 불러가지고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성상납을 하는 후지TV가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버튜버 팬덤이 난리가 났다 이거죠. 진실은 뭐냐? 해명하라. 그쵸?
카더라가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야.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봐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후지TV한테 광고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원피스 오프닝 불렀어. 근데 후지TV가 아나운서를 자니즈 나카이한테 갖다 바쳤네? 몇십 년 동안 자니즈 상대로 성상납을 했네? 자니즈한테만 했을까? 그렇잖아. 다른 거래처한테도 성상납 받은 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니까. 후지TV랑 거래한 애들 전부 다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근데 보면 호로라이브는 그런 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왜냐면 호로라이브는 과거에 예방접종을 세게 맞았거든. 그쵸? 옛날에 남자 매니저였던 놈이 요조라 메루 스토킹 하다가 한번 세게 쳐맞았어. 그래가지고 메루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회사 상대로 고소해가지고 야구가 거의 몇 천만 원을 이제 메루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다 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회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이 버튜버한테 베개 영업을 시킬까? 안 시키지. 술자리 부른 것도 이거 성추행이고 성차별이고 난리 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나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데 왜 너네 회사 영업에 내가 힘을 보태야 되냐? 나는 개인 사업자지 너네 회사 직원이 아닌데 너네들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다른 뭐 거래처 만났는데 와가지고 술을 따라야 되냐? 이러면 난리 나거든. 그쵸? 요조라 메루한테 한번 쳐 당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잘못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아니 그니까 우리 메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호로라이브가 소속 버튜버를 베개 영업시켰을 리는 절대로 없다. 이거죠. 맞아 아니야? 그쵸? 어라? 생각해보니까 메루가 죽었네? 메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은 이런 일 없긴 할 텐데 메루가 죽었는데? 자, 그래가 어떻게 됐어? 메루가 죽고 나니까 방송 외적의 일을 회사가 너무 많이 시킨다. 이거는 내가 원하던 활동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쿠아 나가고 사카마타 나가고 파우나 나가고 아메 나갔어. 그러면 도대체 회사가 무슨 일을 시키는 거야? 방송 외적인 일이 뭐길래? 우리는 단순히 뭐 음악 녹화, CM, 안건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사카마타가 그렇게 개빡쳐가지고 욕할 정도면 뭔가 있다니까. 게다가 사카마타가 그런 식으로 대놓고 회사를 욕했는데 회사가 졸업 라이브까지 시켜준다? 이거 사카마타가 뭔가 회사 약점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이 말려도 나는 나가겠다 한 거 보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